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가재한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석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저희 이제 가재한세병원에서 일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정형외과 질환을 대부분 다 진료를 보고 다루고 수술도 하지만 제가 제일 주로 전공한 거는 이제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공했던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흔히 나오는 질문이나 오늘 방송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관절 그 자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고관절의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많이 하게 되는 표현이 뭐 사타구니다, 뭐 엉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위치는 이제 몸통의 제일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골반뼈와 이제 다리의 가장 이제 몸에 가까운 부분이 넓적다리, 허벅지뼈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걷거나 움직일 때 이제 가장 다리의 기본이 되는 이제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거나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란 어떤 수술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이든 외상이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워진 고관절을 이제 불가피하게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 되겠고요. 주로 수술하는 요인, 원인은 많은 경우,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외상입니다. 아무래도 골절이 된 경우에 이제 많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 몸의 다른 부분은 이제 골절이 되었을 때 이제 뼈의 모양을 잘 맞춰주고 뭐 철판, 보통 이제 뭐 플레이트를 철판이라고도 하고 철심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고정 장치 또는 외고정 장치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면 이제 잘 낫는데요. 고관절은 이제 다른 이제 관절애랑 비교를 했을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고관절을 이루는 이 허벅지뼈, 목 부분이 보통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여타 뼈의 부분과 다르게 저쪽으로 간 이제 고관절 골두라고 하죠. 여기 동글동글한 뼈의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뼈의 모양을 잘 맞춰주고 이제 잘 고정을 한다고 해도 이제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이제 혈관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뼈가 결국엔 이제 괴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골절 외상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여타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불가피하게 인공관절로 대체하게 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부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고관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증만 계속 유발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능의 회복과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 이제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무혈성 괴사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대퇴골두, 그러니까 허벅지뼈의 가장 끝부분, 요 동글동글한 부분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이제 어떤 직업적 요인, 뭐 잠수부라든지 하는 경우, 그 물에 자주 잠수하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해녀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증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 어떤 전신 질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류마티스 내과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증상의 질병의 조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그게 영향을 줘서 고관절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무래도 생기고요. 때때로 이제 뭐 잦은 알코올이라든지 담배도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관절을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통증만 유발하는 경우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의 대략적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고관절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엉덩이 뒤쪽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전신 마취 또는 이제 하반신 마취만 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 눕게 되고 엉덩이 뒤쪽으로 이제 환자분의 이제 신체 사이즈, 크기, 체격이나 또는 이제 수술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은 15cm에서 20cm 가량의 이제 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이건 아까 보여준 그림인데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퇴골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수술을 하면 기존에 이제 문제가 생긴 이제 허벅지뼈의 끝부분 또는 골반뼈의 끝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각각 이제 뼈의 모양은 대퇴골의 끝부분은 동글동글한 이제 주먹 모양처럼 이제 생겼고 그와 만나는 이제 골반골은 오목한 그릇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만나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인데요. 그래서 오목한 그릇 부분도 이제 다듬어주게 되고 문제가 생긴 이제 고관절 골두 부분, 이제 주먹같이 생긴 이제 동글동글한 부분도 이제 제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인공관절 이제 부품 부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준비하는 걸 사이즈를 맞춰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제 주요 구성되는 부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목한 이 골반골에 해당하는 이 그릇 같은 부분이 이제 종지처럼 이렇게 골반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을 제거한 허벅지뼈는 기본적으로 기다란 관처럼 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인공관절 스템 뿌리 부분을 넣고 기존의 이제 관절의 구조와 유사하게 이제 동글동글한 머리 부분을 만들어주면 넣어주고 이제 둘을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은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고 나면 이제 재활이나 그 후 과정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수술한 직후 예를 들어 오늘 수술을 하고 다음 날이 됐다고 할까요? 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신 마취 또는 이제 하반신 마취 하고 나서의 이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누워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누워 있는 쉴 때 휴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리가 오므라들거나 또는 이제 교차되는 경우에는 이제 때때로 고관절이 이제 뒤로 탈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는 베개를 이용해서 자세를 고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나 어떤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걸 무조건 모든 환자분에서 이제 적용하게 되지는 않고요. 때때로 이제 근육이 아주 뒤쪽에 잡아주는 근육이 아주 약하거나 뭐 수술하면서 어떤 골절이 동반이 되었다거나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고관절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베개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뭐 특수한 경우만 사용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제 재활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걷고 움직이는 건데요. 이제 가능하면 빨리 걷고 움직이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지만 걷고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이 더 어쨌든 더 기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을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있는 그 이 두 가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발목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위로 당겨주는 운동들인데요. 이거는 발목 자체를 이제 운동해주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종아리 근육을 이제 사용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수술 전이나 뭐 건강한 상태였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더불어서 이제 고인물은 썩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혈액순환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종아리 근육을 잘 사용해주면 그런 걸 아무래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분이 이제 다시 걷고 움직이는 과정을 이제 재활 과정을 겪을 때에도 이제 근육이 잘 유지되고 이제 기능이 짱짱하면 아무래도 재활하거나 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운동을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한다든지 쭉 뻗은 상태에서 이제 허벅지에 이제 힘을 주는 운동을 먼저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고 스스로 한번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고 이제 걸어 다니는 연습을 시작하게 될 즈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이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이제 단련해주는 그런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거를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들인데요.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탈구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아무래도 열어서 안쪽에 있는 이제 뼈를 다듬는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주변을 이제 잡아주는 구조, 관절을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구조가 일시적으로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인공관절 기구 자체도 어쨌든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관절이랑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항은 이제 몸을 이제 가운데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몸의 중심에서 다리가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 수술했다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이 중심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가는 건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깥 이제 오른쪽 다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중심선을 넘어가게 되면 고관절 입장에서는 밖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자세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는 자세, 이 사람은 이제 왼쪽을 수술한 걸 기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하면 이제 무릎, 이제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몸의 중심선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자세가 되는 거니까 위험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를 교차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리와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지 않아도 이제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짱다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누워 있을 때나 이제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오므리는 자세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위에 이제 다리를 꼬는 자세처럼 이제 뒤로나 옆으로 빠지게 될 확률을 높게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다리를 오므리고 이렇게 앉거나 이제 누워 있을 때 자세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리를 좀 벌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베개를 사용한 자세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자세를 생각해 보면 옆으로 돌아 누울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리를 아무래도 오므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재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다리 사이에 이제 베개를 이제 끼고 눕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게 이제 탈구 없이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를 이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고관절을 이제 무릎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가까이 당겨오는 자세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쪼그려 앉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할 때도 무릎을 가슴 쪽으로 깊게 당겨오는 자세는 아무래도 고관절의 뒤에 이제 당기는 느낌으로 긴장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 보통은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뭐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의자에서 뭔가 아래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탈구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이제 주의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반대쪽으로 꼬는 행동이라든지 의자를 선택할 때도 아주 낮거나 또는 이제 소파에 앉을 때도 아주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이제 몸이 푹 꺼지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처럼 되는데요. 그런 걸 주의해 주셔야 되고, 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변기의 높이가 낮다고 하면은 뭐 변기 자체를 바꾸는 게 사실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집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고, 보통 이제 변기 요 변좌 위에 엉덩이 닿는 부분 위에 쿠션 같은 걸 하나 깔거나 이렇게 높이를 좀 도톰하게 올릴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시게끔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발 신거나 바닥에 뭔가 짚거나 할 때는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를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신발 짚는 집게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 신발 같은 걸 신거나 이렇게 정돈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어떤 이제 수술하고 직후에 뭐 어떤 집안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건 사실 권하지는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짧은 이렇게 길이가 짧은 어떤 빗자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길이가 긴 대걸레 형태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청소나 집안일을 하는 걸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고관절 수술 후에 어떤 생활에 있어서 이제 많은 궁금증, 이제 질문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 운동은 이제 3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걷는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통증이나 마취의 여파가 사라진 2, 3일 정도 후부터는 그냥 바로 두 발로 걸을 수는 없겠지만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제 워커, 이제 양손에 짚는 워커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는 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거를 유지해야 되는 시점은 6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환자분의 근력이나 이제 전신 건강 상태 또는 연령에 따라서 3개월까지도 사용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에 좀 밀접한 것을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운전을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급성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직후에 재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6주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운전을 좀 시도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이제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운전을 시도해 본다고 해도 뭐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거나 좀 복잡한 도로를 가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고관절을 수술하신 경우에는 이제 페달을 밟는 데 있어서 어떤 순발력이나 힘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걸 더 권해드리지만, 그래도 6주 정도부터는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술 직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일 권해드리는 거 기본은 사실 걷기 운동입니다. 아주 등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해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해드릴 수 있는 건 제자리 자전거 운동. 이렇게 이제 물론 실외에서 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실외에서 타는 거는 이제 다른 사고의 위험이나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운동의 관점에 있어서는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거에 아무래도 권해드리고야 되고요. 이거는 고관절을 충분히 이렇게 충분한 운동 범위를 다 사용하면서도 고관절이 가해지는 실제 어떤 부하라든지 부담은 없는 편이면서,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부하를 좀 가해주면 그 단계를 좀 올려서 하게 되면은 근력 운동의 성격도 일부 가지기 때문에 제일 추천할 만한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영입니다. 수영은 이제 몸이 이제 부력에 의해서 좀 둥둥 뜨고 이제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취향이나 어떤 상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가급적 수술하고 나서 빠르게 시작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운동이 되겠고요. 이제 낙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관절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전이나 어떤 이전에 하던 운동이 이제 골프나 이런 걸 많이 즐기실 텐데요. 골프는 그래도 고관절에 대해 지워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은 하고, 보통 이제 단순히 걷는 거는 뭐 6주 이상 이후부터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골프는 이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윙하고 이런 게 더 주가 되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3개월 또는 이제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다시 시도해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이제 권하게 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골프라든지 실내 자전거, 수영, 그리고 이제 가벼운 산책, 걷기 이런 운동을 주로 권하게 되는데요. 그럼 피해야 하는 운동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고관절에 이제 충격이 가는 운동, 이제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마라톤이라든지, 뭐 마라톤은 40km 이상 뛰는 이제 운동이니까 아무리 윤관절 해놓은 게 잘 유지되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큰 반복적인 이제 부하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라켓 스포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테니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보통 걷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방향 전환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관절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운동이어서 하더라도 이제 좀 강도를 낮추고 하시는 걸 아무래도 권해드리게 되고, 농구나 축구 또는 이제 구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운동의 자체의 성격도 좀 과격한 측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격렬한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측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사람과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고 잘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아무래도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전처럼 이제 아주 열심히 젊었을 때처럼 이제 원활하게 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알아본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